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방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확연히 아내와는 다른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부드럽고 익숙한 터치였다면 소연은 새롭고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런 낯선 감각이 오히려 더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정민수입니다. 47세이고 제 아내 김미영은 45세입니다. 저희는 15년 전 로맨틱한 연애 끝에 결혼했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었던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이 방과 후 학원과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집을 자주 비우게 되어 어느새 부부 둘만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사 노동의 부담으로 지쳐 있고 저는 승진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적 여유를 잃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밤의 관계는 꿈도 못 꾸고 늘 정신없이 육아에 쫓기기만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독립적이 된 만큼 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습니다. 보통이라면 그걸 기뻐하며 드디어 둘만의 시간이 하고 좋아할 장면이겠지만 실제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와 아내는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부부로서의 관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잠들기 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고 저는 업무 메일을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이제는 아이가 깊이 잠든 시간을 노려야만 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아들이 학원에 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감을 자주 느낍니다. 결코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대화도 나누고 휴일에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외식을 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족으로서의 사이가 좋을 뿐 부부로서의 열정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는 종종 우리 관계가 너무 사무적이 된 것 같아라고 말하지만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밤에 같은 침실에 들어가도 아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잘 자라고 하고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저도 특별히 유혹할 기력이 생기지 않아 TV를 보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만 나눌 뿐 부부 생활이란 게 벌써 몇 년이나 끊기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어느새 저 자신도 뭐 이런 거겠지 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한번 불이 꺼지면 다시 타오르기는 어렵습니다. 40대 중반 가정도 안정되어 있고 이대로 평온하게 인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형제 같은 강동훈 47세와 박소연 44세이라는 친한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동훈이는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한 친구로 서로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둘 사이에도 아이가 있고 거의 같은 연배라 더욱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가족 단위로 교류를 깊게 하며 캠핑이나 여행도 함께 가는 등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소연이는 아내와 같은 요가 학원을 다니며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집에도 자주 방문하며 동훈이네 가족이 저희 집에 와서 삼겹살 파티를 하거나 저희가 동훈이네 가족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거나 아이들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방학에 들어서면서 부모들끼리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훈이는 같은 나이라서인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고 아내와 소연이도 잘 맞는 것 같아 여자들끼리 백화점도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아내의 부부 관계가 식어버린 것을 동훈이 부부가 어렴풋이 감지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동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상담할 게 있는데. 그는 한숨을 쉬며 사실 우리 최근에 부부 생활이 없어서. 동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너희도 우리랑 똑같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렇지. 아이가 크고 안정되면 부부 관계도 회복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한번 식어버린 건 돌아오지 않는다니까라고 탄식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같은 상황이네라며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서로의 고민을 나누다 보니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야기로 발전해 깊은 밤까지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국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아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역시 어디나 똑같이 고민하는구나 하고 묘하게 안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아니면 서로를 향한 열정? 이런 생각을 하며 며칠을 보내던 중 다시 동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한 얘기인데 동훈이는 머뭇거리며 동시에 밤에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동훈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함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훈이 말로는 서로 동시에 부부 관계를 시작하고 전화를 계속 연결해 두고 음성만 공유하는 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부부교환처럼 동기부여가 될지도 모른다고. 바보 같다고 하면 바보 같지만 저희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좋을지도 모르겠다며 이상하게 납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서로의 목소리만 공유하는 것이라 실제 육체적인 교환이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도덕적 갈등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듯한 묘한 연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훈이네도 부부 사이에 열정이 부족하기에 이런 무모한 시도라도 해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하자 처음에는 뭐야 그게 말도 안 돼. 라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래도 우리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긴 해.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우리의 식어버린 관계를 되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졌고 이내 재미있을지도. 라며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훈이의 아내 소연이도 처음에는 그런 건 절대 안 돼. 라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들끼리 따로 통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과 불안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결혼 생활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고 이 기회가 어쩌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부부를 위해 단 한 번만 시도해보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로 연결한 채 밤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전대미문의 행위가 계획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도덕적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이 특별한 시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약속한 시간에 서로의 집에서 대기하고 통화를 연결한 채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해 거실에 두었습니다. 자, 시작할까? 라는 동훈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와 얼굴을 마주보고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어색한 광경이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각자 학원에 있는 시간대를 노렸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아닌 스피커라서 서로의 방 소리가 비교적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이윽고 동훈이 부부의 목소리와 숨소리가 들려오자 저희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몇 년 만일까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어딘가 그리운 향기와 온기에 사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이래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얼굴을 붉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소연이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소리는 머릿속에서 영상으로 바뀌고 그들의 숨소리와 움직임이 제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강렬한 자극에 저도 모르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강한 욕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필사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스피커 소리와 우리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아내의 달콤한 신음소리와 소연이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훈이의 거친 숨소리도 들려왔고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우리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마치 네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목소리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니 마치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흥분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도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 느껴졌고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소연이와 동훈이의 소리는 우리의 감각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이 우리를 휘감았습니다. 우리 두 커플은 동시에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교향곡의 클라이막스처럼 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온몸을 떨었고 스피커 너머로는 소연이의 달콤한 신음소리와 동훈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쏟아내듯 이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성인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내면의 도덕적 갈등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감정의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동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훈은 흥분된 목소리로 그날 밤에 좋았지? 몇 년 만에 불타올랐어. 너희 쪽 목소리도 대단했는데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은 듯한 생기가 넘쳤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좋았어. 그런데 그 이후로는 또 없네.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도덕적 갈등이 있었지만 부부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동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역시 전화로는 부족한가? 실제로 같이 하는 건 어때? 하지만 서로 집이 멀고 아이들도 있어서 어렵겠지?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훈은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점점 식어가는 부부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확실히 집이 가까우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그때 동훈이 갑자기 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여행이라도 가볼까? 아이들이 잠든 후에 부부교환은 어때? 나는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부부교환이라니 그건 좀. 이라며 당황했지만 동훈의 말은 반은 농담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녀로서의 열정도 부족하고. 라고 동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부부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선택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영원히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던 그날 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내는 부부교환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했지만 동훈의 절실한 얘기를 전해 듣고 아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훈과 소연은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서서히 식어가는 관계를 지켜보며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일상의 반복 속에서 부부로서의 열정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도 우리의 관계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도 줄고 스킨십도 거의 없어졌잖아. 아내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그저 동거인처럼 살게 될까봐 두려워. 부부교환이라는 극단적인 제안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훈 부부처럼 우리도 새로운 자극을 통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동훈이 부부와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로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훈 부부가 만약 진심으로 관심 있다면 산장이나 리조트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조부모님께 맡기고
어른들끼리 여행 가서 시도해 볼까? 라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나와 아내는 한 번만 정말로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상하지만 당시에 우리는 궁지에 몰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네 사람이 일정을 맞춰 2박 3일로 산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할머니 집이나 학교 캠프 등으로 집을 비우는 계획을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부부도 휴가를 내고 동훈 부부도 마찬가지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스릴을 느끼며 나는 인터넷으로 숙소를 찾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떨어진 산속에 있는 고급 리조트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객실도 여러 개이고 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는 건가라는 공포와 이걸로 부부 관계가 회복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뒤섞여 나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정말 바보 같지만 이제 뭐라도 해야겠지? 라며 설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행 당일 나와 아내 동훈과 소연 두 쌍이 한 차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려 했지만 모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니 조용한 분위기의 리조트가 보였습니다. 안내를 받고 보니 예상 이상으로 넓은 럭셔리한 별장 스타일의 건물의 거실과 각자의 침실이 분리된 구조였습니다. 첫날은 평범하게 관광을 즐기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이 건배하고 왁자지껄 떠들었지만 역시 마음속 깊이 오늘 밤 부부 교환을 하는 건가 하는 긴장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표정에는 불안과 기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내 그럼 슬슬 어떻게 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도 응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소연, 동훈과 아내가 짝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소연과 함께 방에 들어가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소연은 저번 전화에서 제 소리 들렸지요? 부끄러워요. 라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때의 소연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로 그랬으니까. 하지만 대단했어. 그러자 소연은 생각하니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네. 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소연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소연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나고 서로의 숨결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연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자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고 우리는 서서히 옷을 벗어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피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미가 매혹적으로 빛났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웠고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소연은 내 시선을 느끼고 수줍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며 서로에게 다가갔고 부드럽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방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확연히 아내와는 다른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부드럽고 익숙한 터치였다면 소연은 새롭고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런 낯선 감각이 오히려 더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런 즐거움을 얼마 만에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소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이 순간의 특별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쾌락의 순간에도 아내가 동훈과 함께 있다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질투심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 질투가 오히려 나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함께 식을 줄 모르는 흥분이 계속해서 타올랐고 소연과 나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여러 차례 서로를 탐했습니다. 우리의 숨결과 체온이 하나가 되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첫 부부 교환은 상상 이상으로 질투와 흥분이 뒤섞인 이상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끝난 후 나는 숨을 고르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이런 걸 정말 해도 되는 걸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그대로였다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될 수 없었으니까. 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옆방에서 동훈과 아내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한 질투가 타오르지만 동시에 이상한 그리움과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지금 소영과 함께 있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옆방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이렇게 서로 다른 방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샘솟았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피부를 스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아내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옆방으로 가 다시 아내를 안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이 부부로서의 유대를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은 동훈이 말한 대로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동훈과 아내가 거의 동시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나는 그럭저럭. 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며 가슴 한켠에서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만족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각자의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혹시 둘째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이제 됐지? 라며 평범하게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식지 않은 흥분을 아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혼 때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어제의 복잡한 감정 대신 나를 향한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등을 쓰다듬었고 나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영과의 밤이 열정적이었다면 아내와의 밤은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와 아내의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서로에게 할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토요일 밤 아이가 친구 집에 자러 가서 집에 둘만 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며 아내가 문득 저기 그 여행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질투도 났고 마음도 아팠어. 특히 당신이 동훈이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오랜만에 남녀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것 같기도 해. 우리 사이도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처음엔 너무 죄책감이 들었지만 설마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후로 당신과의 밤이 특별해졌잖아요. 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여행 이후 우리는 진정한 부부로서의 시간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깊은 애정과 이해를 동반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부부와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은 우리도 전과 달라졌어요. 동훈이가 더 다정해졌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정기적인 부부 데이트와 함께하는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부 교환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은 여전했지만
일상에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한 번 더 시도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달의 시간을 두고 우리와 동훈이 부부는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부부의 유대를 되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면서 죄책감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내 심경은 항상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자라면서 혹시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반면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든 후 오늘은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아내가 제안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치 연인처럼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깊어가는 관계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옳은 걸까? 내가 물었을 때 아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만의 시간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나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세간의 시선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비난받을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 진정한 부부의 애정과 결속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대화도 많아지고 가족으로서의 따뜻함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부부가 단순한 동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변화이자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부부 관계를 더 소중히 했다면 좋았겠지만 우리는 이런 우회로를 통해 서로를 다시 발견했습니다.